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편안한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영상 시청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되오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증시는 다우, 나스닥, S&P 모두 소폭 하락했는데요. 현재 기업 실적이 연이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 하락의 대표 이유가 된 기업은 소셜미디어 업체 스냅의 전망치 대비 하회한 순이익으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스냅은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업체입니다. 주 수입원은 AR 광고, 동영상 광고, 스토리 광고 등 광고가 수입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광고비 지출 삭감, 그리고 경쟁 소셜미디어 업체와의 경제 심화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냅의 주가는 30% 이상 폭락하는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또 다른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 역시 같은 이유로 저조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다행스럽게 트위터의 경우는 실적은 저조했지만 인수계약 파기를 선언한 일론 머스크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 덕분에 주가는 뛰었는데요. 실적은 하회했으나 소송 승소에 대한 미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리플 주요 알트코인도 증시와 동조화 현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소폭 올라온 상태인데요.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475원 정도입니다. 현재 기업 실적에 따라서 지난 이틀은 증시가 상승했고 어제는 증시가 하락하면서 암호화폐도 비슷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희일비 하시는 것보다 꾸준히 추세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가 되는데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등 중요한 기업의 실적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FOMC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FTX의 빗썸 인수 결과 그리고 현재 이 시간 기준 리플과 SEC의 최신 소송 업데이트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인수협상 관계자를 인용해서 FTX가 빗썸을 사들이기 위해 진전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양사는 몇 달 동안 인수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빗썸 대변인은 블룸버그 통신에 현 단계에서는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FTX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없듯이 이런 이야기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기사화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인수가 되든 아니든 관계없이 인수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빗썸은 사실 작년에도 여기저기서 카카오, 바이낸스, 넥슨 등과 인수설이 많이 나왔던 거래소입니다. 2014년 설립된 빗썸은 어피티에 이어 국내 가상자산 2위에 랭킹되어 있고 또 24시간 기준 현재 1조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빗썸은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2022년 초 기준 기업가치가 2조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한데요. 이는 정확하게 측정된 수치가 아니라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 누군가에게 인수가 된다면 현재 추정되는 기업 가치가 참고는 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FTX는 미국의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끄는 가상화폐 거래소인데요. 30세의 나이에 순자산이 26조 정도가 된다고 하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바하마에 본사를 둔 FTX의 시장 가치는 320억 달러, 원화로 약 42조 원으로 평가되는데요. 추정되는 빗썸의 기업 가치와 비교하면 14배 정도 되는 가치네요. FTX는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주식거래 업무까지 하는 회사로서 최근에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 지분을 7.6% 취득하면서 로빈후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는데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FTX에 야망이 보이기는 합니다. 미래의 금융체계를 FTX가 재편하겠다 정도는 모르겠지만 미래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FTX가 계속해서 신규 자본 조달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는 루나테라 사태로 암호화폐 거래소 및 투자회사들이
휘청이던 순간에 진행된 투자 인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될 인수에도 염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번 인수가 성사될지 그리고 인수의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빗썸을 포함해서 기업의 인수설이 나오게 되면 사실 무근부터 시작해서 주가에만 영향을 미치고 조용히 사라진 경우도 허다했고 논의만 진행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수를 약속하고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가 투자만 받고 인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섣부르게 인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보다 현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 거래소를 통한 다양한 투자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인수가 또 장점이 될 수 있기는 할 텐데요. 크립토쿼터 대표는 트윗을 통해서 FTX는 빗썸을 인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사한 인수건들을 한국 정부의 간섭으로 항상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자본을 통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수가 성사된다면 가상자산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는 곧 정부의 통제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현재 정권이 바뀐 지 또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이를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SEC 소송 관련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힘만 연설문 공개를 명령하는 내번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SEC가 이에 대한 이유를 지지하기 위한 30페이지 분량의 오프닝 브리핑과 10페이지 분량의 답변 브리핑을 제출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아마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30페이지 오프닝 브리핑 제출 동의는 거부되었지만 즉 20페이지로 제한이 되었고요. 10페이지 회신 브리핑 제출 요청은 승인되었습니다. 참 업데이트 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SEC의 시간 끌기 전략이 눈에 보이는 행위인데요. SEC에 성숙되지 않은 반복적인 행위와 요청에 대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판사는 어떤 생각이 들지 제가 판사라면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은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번 판사와 토레스 판사도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의거하여 소송의 결론이 하루빨리 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FTX의 빗썸 인수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응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